그럼 계속 연결해서 자, 이 앞시간 마지막에 제가 1차년도에 이자 지급할 때의 회계 처리 부분을 봤죠. 자, 그럼 우리가 취득한 회사에 1차년도 이자 수령 회계 처리를 볼게요. 자, 우리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건 제가 표현하면서 항상 채권에 대한 거지 사채 발행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안 썼죠. 유효이자율법 같은 채권이라는 표현도 썼고, 그리고 유효이자율법은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채권을 취득한 사람은 당연히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럼 이자 받을 땐 차면에 자기들이 돈을 받을 거고 대면에 이자 수익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이자 받는 사람은. 그럼 이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쓰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 시점에 1차 년도에 주고받을 때의 이 시점에 유효이자가 이 금액이죠. 왜냐면 자기가 샀을 때에 이 금액 샀거든. 그럼 여기에 유효이자인 12%를 하면 이자 수익을 이 금액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를 실제로 수령한 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10만 원만 주니까 10만 원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10만 원만 수령하게 돼요. 그럼 차이나는 14,236원.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회사는 얘를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써서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을 이 금액만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했을 때의 미래의 모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발행한 우리 회사 있죠. 우리 회사는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줄여가는데 만기가 되면 얘가 싹 사라질 거예요. 딱 이 금액이. 그러면 사채 100만 원만 장부에 남아 있겠죠. 그럼 만기가 되면 100만 원 갚으면서 사채 지우고 끝내버릴 거예요. 만기 되면 100만 원 갚아야 되니까 100만 원 갚고 싹 사라지고 지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만기 보유증권 취득한 회사도 만기가 되었을 때 100만 원 받는데 그때 이 만기 보유증권의 금액도 딱 100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금액이 합쳐져 가지고 딱 100만 원이 되어서 만기 되면 100만 원 받고 만기 보유증권 지우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되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100만 원 그 액면 금액을 주고받는 거로 서로 관계가 끝날 거죠. 그래서 금액이 액면가에 안 적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액면가로 조정이 되게 될 거예요. 이게 그동안 이 할인 발행하면서 선이자 성격으로 줬던 이 이자를 전부 다 회계상의 이자 비용으로 얘는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전부 다 처리해서 없애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되는데 그럼 이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 증가한 금액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 평가 방식이 과거의 만기 보유 증권의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유가증권 평가할 때 만기 보유 증권의 평가 방법은 상각 후 원가법이라고 그랬죠. 지금 얘가 우리 사채를 상각하는 거잖아요. 상각하고 나면 만기 보유 증권이 이 금액만큼 증가를 하죠. 그 증가한 금액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 게 상각 후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런 방식으로 분계가 계속 갈 건데, 자, 그럼 2차년도 거부터 또 좀 보면 2차년도에도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 곱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11만 5,944원이 될 거고 액면 이자는 상법이 무조건 10만 원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각액이라는 건 보면 이거죠. 유효 이자와 그리고 액면 이자의 차이죠. 얘는 결론적으로 유효 이자와 액면 이자의 차이가 상각액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자 R은 유리죠. 근데 이자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 둘의 차이 금액만큼이 상각액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분계가
아래 된다면 얘가 11만 5,944원이 되고 줄여주는 게 15,944원이 될 거니까. 그럼 계속 이렇게 얘 둘이의 차이가 상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만큼 장부 금액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마지막 연도에 98만 2,143원에 12%를 하면 그러면 11만 7,857원이 될 거고 액면 이자는 뭐 여전히 10만 원일 거고 얘 둘의 차이는 17,857원이 되고 마지막에는 100만 원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사채가 결국은 지금 이 금액의 합계는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인 이 금액이에요. 지금 이 세 개의 합계는 결론적으로 이 금액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들을 분개하면 대변에 얘네들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다 썼으니까 장부상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하나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죠? 지금 얘가 다 대변에 분개하면 지금 우리 분개가 계속 이렇게 될 거였잖아요. 분개하게 되면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우린 차변은 이자 비용, 대변은 액면 이자 주고 이 금액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계속 분개가 되어 가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의 합이나 이 금액이나 서로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대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장부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이 사라졌으니까 장부 금액이 딱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할증이든 할인이든 마지막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할인 발행 차금이든 할증 발행 차금이든 우리 관계 계정들 다 사라지고 다 액면가 이 금액 갚아야 되니까 갚을 때 이 돈 주고 얘 지우도록 만드는 게 우리 장부상에 처리해야 될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게 장부 금액을 먼저 볼게요. 지금 이 조건은 유효이자가 더 크죠. 지금 얘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할인 발행한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할인 발행하면 액면가보다 돈 작게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불리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불리하게 작게 받았는데 만기가 되면 결국은 액면 금액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장부 금액은 결국은 액면 금액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작게 받았는데 액면 금액 더 큰 금액으로 가야 되니까 얘의 규칙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작게 받았는데 나중에 만기 때는 액면 금액 가야 되니까 할인 발행이면 작게 받았다가 만기 때 액면 금액으로 만들어야 돼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효이자를 보면 이 유효이자는 장부 금액에 그냥 유효이자를 곱해줬죠. 그럼 장부 금액이 증가하니까 얘도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금액에다가 12% 곱했고 이 금액에 12% 곱하고 그럼 장부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뭐 비례적으로 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증가하게 되고 액면 이자는 뭐 상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딱 이 금액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상가액을 보면 액면 이자보다 유효 이자가 더 큰데 그런데 지금 이 유효 이자가 점점 더 커지죠. 그럼 얘 둘의 차이는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액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할인 발행일 때의 사채 테이블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자, 이 규칙만 보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숫자를 가지고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액면가액이 100만 원이고 이번엔 반대로 액면 이자율이
12%, 만기 3년,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이 10%라고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장 이자율 10%일 때에 이때 현가계수가 0.951314고 연금 현가계수가 이 값이 연금 현가계수이기 때문에 사채 발행 금액을 계산을 하면 현가계수의 액면 가액 더하고 연금 현가계수의 1년분 액면 이자니까 12만원을 곱해주게 되면 이때는 우리는 이 금액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유효이자가 10%고 액면이자가 12%라고 했을 때 지금 위에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발행했을 때 분괴를 하게 되면 대변의 사채 그래도 무조건 액면가 그리고 우리는 돈 받을 건데 이번엔 우리 액면이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금액을 우리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처음 발행했을 때 사채 액면 금액에 가산 계정을 더해 주는 거니까 지금 이 금액이겠죠. 그래서 149,736원이 처음 장부 금액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 유효이자를 곱해 주게 되면 104,974원이 될 거고 액면 이자는 무조건 상법이 이렇게 액면 이자를 줄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이자 지급할 때에 회계 처리를 보면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줄 건데 이자 비용은 유효 이자를 쓰는 게 유효 이자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럼 104,974원. 그런데 우리는 액면 이자인 12만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이 15,026원. 이 금액만큼이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을 삼각해서 줄여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대변에 발행 있던 애를 이젠 거꾸로 차변으로 할증 발행 자금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죠? 마지막 장부 금액은 우리 목표 예상. 그렇죠. 얘는 할증이든 할인이든 마지막에 100만원 갚을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100만원 장부 금액 만든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이 금액을 삼각액으로 전부 다 지울 거라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차변에 다 지우면 할증이라고 그래도 가산 계정 다 사라지면 장부에는 100만원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가산 계정을 이만큼 줄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우리는 장부 금액이 줄어들게 될 거고 이 금액에 또 10%를 하면 이 금액이 되고 이 금액. 그럼 얘 둘이
차이를 보면 이 금액이 될 거고, 이 금액만큼 줄어들면 이 금액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또 유효이자를 곱하면 이 금액이 될 거고, 자, 그러면 12만 원이 되고, 상가액은 이 금액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는 끝수 조정을 해서 유효이자를 구라고 잡게 되게 될 건데, 자, 지금 이 계산하는 건 제가 쭉 쓴 이유가 숫자 계산하는 게 지금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규칙을 한번 생각을 해서 원리를 알고 나면 이 규칙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갈 건데, 이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런 시험에 엄청 많이 물어보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제가 테이블을 썼어요. 자, 아이고, 죄송해요. 자, 그럼 자, 우리 규칙을 가지고 좀 보면, 자, 장부 금액은 우리가 할증 발행이니까 많이 받았다가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럼 유효이자는 우린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율을 곱하는 거니까 장부 금액이 감소를 하면 얘도 비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얘하고 서로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다음 액면이자는 상법이 무조건 일정하게 만드는데, 자, 지금 할증 발행은 우리가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액면이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액면이자가 더 크고 얘 둘의 차이가 상가액인데 유효이자가 줄어들고 있죠. 그럼 얘 둘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앞에 할인에서는 유효이자가 더 큰데 걔가 점점 증가하니까 차이가 벌어졌는데, 얘는 반대로 유효이자가 더 작은데 얘가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는 얘는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할증에서도 우리 상가액은 증가하는 효과가 나오게 돼요. 얘들의 차이는 점점 더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규칙을 보면, 자, 우리 지금 제가 적은 얘는 할증 발행이죠. 할증 발행에서는 우리는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처음에 장부 금액은 높았다가 결국은 액면 금액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장부 금액은 감소할 거고, 유효이자는 장부 금액하고 비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따라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액면이자는 상법이 정하고 있어서 일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지만 상가액은 우리는 유효이자와 액면이자하고 차이인데, 유효이자가 더 작은데 얘가 더 감소하기 때문에 차이는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어서 얘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할인 발행을 다시 볼게요. 할인 발행을 보게 되면 이 할인 발행은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작게 받았어요. 작게 받았는데 결국 만기 때는 액면 금액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장부 금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유효이자는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를 비례적으로 곱해주니까 유효이자는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액면이자는 뭐 말할 것 없죠.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액면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럼 상가액은 이번엔 할인 발행에서는 유효이자가 나의 액면이자보다 더 큰데 이 유효이자가 증가하니까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할인이든 할증이든
상가계획은 둘 다 증가한다는 규칙이 나오죠. 그래서 자, 이 둘 다 상가계획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또 질문을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우리 결산 문제에서 이 이자 지급 분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몇 번 등장을 하는데, 할인 발행 이자 비용 지급을 하게 되면 대변의 현금, 차변의 이자 비용, 자, 그리고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쓰는데, 자, 이 이자 비용은 유효 이자를 쓸 거고, 이자를 지급하는 거는 뭐 지금까지 시험은 전부 다 보통 예금으로 주더라고. 그럼 그대로 생각해 보면 보통 예금으로 우리가 주는 이자는 액면 이자를 줄 거고, 그리고 얘는 상각액을 쓰게 되겠죠. 자, 제가 계산하는 건 왜 여러분한테 신경 많이 쓰지 말라고 했냐면, 자, 시험에서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각액 이 세 개 중에 두 개 값을 줄 거예요. 그럼 이 분계 원리만 알면, 지금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알면 우리 분계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액면이자나 상각액을 주거나 유효이자하고 상각액을 주거나 유효이자하고 액면이자를 줄 거예요. 할인 발행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아니면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정보를 주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분계를 결산 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두 개를 줬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개의 차익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자 지급할 때의 분계 원리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 앞에 했던 반대로 할증 발행 이자 비용 지급은, 그럼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보통 예금 다 똑같아요. 차변의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이것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유효이자, 여기는 상각액, 여기는 액면 이자를 지급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책 기출문제, 지금 책에 있는 기출문제에도 들어가 있어요. 보면 이 회차들에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분계들이 나오니까 분계 원리를 아셔가지고 뭐 따로 신경 안 써도 분계 이렇게 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이 틀이라도 기억을 해두자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 사채 테이블에 있는 그 금액, 그 내용들은 저도 지금 뭐 금액을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보고 바로바로 쓰는 느낌 가지셨죠? 화면 모자 금방금방 썼잖아. 이거 제가 카페에 올려놨어요. 사채 테이블이라고 해서. 그래서 카페 우리 여기 참고 자료에 보면, 자, 참고 자료에 사채 테이블이라 해서 상가표 넣어뒀으니까 여기에 보면 방금 지금 우리 했던 사채 테이블 표 있죠? 이 표들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정리한 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참고를 해서 보세요. 사실 이건 우리 수업이 아니라 그 대학생들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물어봐가지고 제가 올려줬었는데, 근데 이게 우리 시험에도 종종 등장은 해요. 그래서 세무이급은 사실 이거 계산하는 건 안 나와요. 근데 뭐 미래 세무이급 하실 분들은 이거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얘네 값들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론에서 나오고 사채 발행할 때나 취득할 때도 이 금액으로 취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실무 가셨을 때 회사 생각하시는 분은 연금평가계수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규모가 큰 곳에 가면 쓰게 돼요. 왜냐면 저도 썼어요. 자, 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금평가계수를 쓰는 회사를 가면 제가 계산기로 얘네들 계산하는 거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일일이 보면서 못 쓰거든. 일이 잦으면. 그럼 계산기로 치면 금방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또 그 계산기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면 미래 연락하시면 제가 10분 만에 싸지 계산기 사용법을 달인이 되도록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계산기에는 많은 기능이 있어요. 싸지 계산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GT 쌀통, 그리고 메모리 리콜 쌀통, 그리고 우리 K라고 붙는 건 복리 계산이 그 앞뒤 역으로 전부 다 움직여요. 그래서 저게 계산이 돼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다음에 여러분 계산기 했는데 계산기 있는데 그 뭐냐 곱하기 2번 누르거나 나누기 2번 누르면 K 붙는 계산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계산기 있으면 지금 얘 바라봤을 때 1.12 곱하기 1 하나 둘 셋 하면 얘가 나와요. 얘가 그게 우리 K 계산기 가지고 장난쳐 본 적 있으신 분들 보면 K 붙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곱하기가 아니지. 나누기 해서 이렇게 하면 얘가 나와요. 그럼 연금평가계수는 똑같은데 그 뒤에 GT라고 누르면 얘가 나올 거예요. 얘 값이. 이게 우리 싸지 계산기가 생각보다 유용해요. 잘 쓰면. 별거 아니죠. 누른 거 보면 12%라서 1.12라고 친 거예요. 13%면 1.13이라고 치면 되고. 그러면 생각보다 편하죠. 자, 그럼 우리 사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자, 우리 책 정리하고 이제 지금 만기가 되면 참 좋은데 제가 만기 되면 어떻게든 100만 원 갚고 100만 원 지우고 발행한 사람은 그리고 취득한 사람은 그 100만 원 받고 만기 보유 증권에 지워버리면 되죠. 매도하는 증권도 이걸로 분류한 경우는 똑같이 쓸 건데 이제 책 정리하고 나서 중간에 중도 상환하는 경우를 좀 볼게요. 중도 상환하면 얘가 전부 다 없어지는 게 아닐 거잖아요. 만기까지 있으면 딱 얘만 남는데 그 전이면 얘가 잔액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차례 발행 자금이나 하점 발행 자금이 남아 있겠죠. 그럼 원리는 단순해요. 똑같이 상환시켜 주면 되고 그리고 일부 갚으면 일부 상계시켜 주면 되는 원리인 거니까.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보면 자, 먼저 사채 발행가액 결정 적혀 있는데 이 발행가액 결정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만기식 상환되는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적혀 있죠. 이게 지금 앞에 제가 말했던 이 공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그래서 액면 금액을 곱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채 발행 기간 동안 지급되는 액면 이자 금액의 연금 현재 가치라고 적혀 있죠. 그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걸 이 동그라미 2번을 구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사채 발행 금액은 제가 이거 두 개 더한다라고 적었죠. 그래서 위에 책에 보시면 1번에서 2번 더한 거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게 우리 사채 발행 금액을 결정하는 거구나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열심히 보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채 발행 방법에서 액면 발행은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동일할 때 그때 발행을 하는 거고, 할인 발행은 우리는 액면 금액이 우리가 발행 금액 이 액면 금액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자,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액면은 제 거예요. 시장 이자보다 제가 불리한 조건이죠.
제가 작잖아. 액면이 우리 건데 시장보다 작죠. 그러면 우리가 불리하니까 액면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받고 발행했다는 거예요. 발행 가격이 액면 금액보다 작다는 건 사채 액면 금액보다 할인 발행이니까 작게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오게 될 건데,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재무상태표 사채 액면 금액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표시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차감 계정이라 그랬죠. 그리고 상환기간 내에 유효이자율법 등으로 상각하여 그 상각액을 이자 비용 계정에 가산한다. 우리 지금까지 그 분개하는 거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게 장부금액에 유효이자 곱해가지고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인식하는 게 유효이자율법이에요. 그럼 반대인 할증 발행은 우리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발행 더 유리하니까 더 높은 금액을 받고 발행하게 될 거고,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받아서.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우리는 사채의 가산적 평가 계정 대주는 계정으로 사채 상환하는 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 비용 금액이 줄어들었죠. 상각인 만큼 이자 비용이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보다 줄어들었었잖아요. 그래서 환입하여 환입액을 이자 비용 계정에서 차감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증 발행했을 때 이자를 보면 이거 할증이죠. 지급하는 이자는 12만 원인데 할증 발행 차금만큼 이자 비용이 줄었잖아요. 지금 이걸 지금 저기에서 글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방금 분계를 보면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글로 보니까 또 어렵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제 분계에 적응이 되고 오히려 여전히 글로만 적혀 있는 거는 항상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느낌이 팍 안 꽂히는데 지금 저 사항을 이렇게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채 발행비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이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인데 우리가 105만 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증 발행 5만 원 나온 줄 알았는데 사채 발행비가 10만 원 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5만 원 이익 본 줄 알았는데 10만 원 쓰고 나니까 거꾸로 5만 원 손해 보게 됐죠. 그러면 우리는 5만 원이 손해 본 걸로 해서 할인 발행 차금 5만 원이 나오도록 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하면서 지금 손해 본 돈이니까 발행 가격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럼 105만 원 받았지만 10만 원 사채 발행비가 되면 나는 95만 원이 발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바뀔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뭔가 발행하고 할 때, 그리고 발행만이 아니고 취득하든 뭐든 할 때 처분하든지 어떻게든 할 때는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을 빼고는 전부 다 걔했기 때문에 손해본 돈이었죠. 돈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얘도 얘 발행했기 때문에 사채 발행비는 손해본 거예요. 우리 실무에서는 당연히 사채 발행하게 되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발행하고 싶다고 발행할 수 있는 건 불가능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그 돈만큼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채 이자는 당연히 우리는 이자 지급이든 수령이든 전부 다 유효이자율법을 쓸 거고, 그럼 제가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했죠. 차변에 유효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쓰고 대변에 돈 지급하는 건 액면 이자를 줄 거고, 그리고 유효이자와 액면 이자 차이만큼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으로 쓰자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 분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지금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유효이자라고 적혀 있는데 유효이자가 사채 장부금액, 채권의 장부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하는 거라 그랬죠. 유효이자는 채권의 장부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하는 거다. 자,
그럼 사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가법 적혀 있는데 정액법하고 유효이자율법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국제회계 기준만이 아니고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그렇고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액법을 쓰는 건 얘는 오답 지문의 키워드예요. 시험에서 정액법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사채 이야기하는데 정액법 나오면 이거는 오답 지문의 키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은 무조건 유효이자율법 이걸 쓸 거지 정액법을 쓸 리는 없다. 참, 저는 한두 시간에 거쳐서 막 설명하는데 책은 대단한 능력자죠.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놓고 몇 페이지로 다 설명 끝내는데 저는 한두 시간 떠들어야지 설명할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채 상환이라고 적혀 있는데 만기 상환은 신경 쓸 거 없어요. 만기 되면 액면가액 갚고 액면가액 줄이면 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기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기 상환에 대해서 보는데 뭐 추첨 상환은 필요 없고 수시 상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사채의 조기 상환. 자, 우리가 첫 번째 예로 우리가 발행을 할 때 아이고 대변에 사채 100만원 차변에 돈을 받는데 90만원을 받고 10만원만큼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이렇게 했다라고 분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기 상환을 해요. 근데 전액 상환을 한다고 볼게요. 그리고 상환하면서 들어간 돈이 95만원이에요. 자, 그럼 우리한테는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힌트를 드리면 항상 제가 이익이다 손해다는 장부 금액하고 차이를 이야기하죠.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상환했다고 봤을 때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죠? 자, 장부 금액은 제가 항상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체가 100만원인데 차감 계정이 10만원 붙어 있네요. 그러면 90만원짜리죠. 장부에 90만원짜리인데 갚는데 95만원 들었대.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럼 손해란 거 알겠죠? 내가 90만원 빚을 갚는데 95만원 든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장부에 기록된 건 장부 금액하고 우리가 주거나 받는 돈하고를 비교를 한 게 결론인 거예요. 그냥 적혀 있는 이 액면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장부 금액하고의 차이. 그래서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론에 나오면 항상 그렇게 보면 금방 빨리 찾는 거고, 시기적으로도 자, 우리가 갚아요. 갚으면 당연히 얘는 지울 거죠. 얘 지웠으면 얘도 지워야 될 거잖아. 얘도 부채 차감 계정인데 안 지우고 두면 이제 채권은 다 갚고 없는데 얘만 남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사채를 상환하면 얘를 반대로 써서 다 지워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사채 100만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10만원 이렇게 해줘야 사채를 일단 지운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갚기 위해서 내가 돈을 95만원을 주면 그럼 5만원 차이 난 금액 있죠. 차변에 이 5만원을 우리는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85만원만 주고 갚았다면 사채 상환 이익이라고 할 거고, 이번엔 장부금액 90만원짜리 사채였는데 95만원 들었으니까 사채 상환 손실이 5만원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똑같이 저렇게 발행을 했는데 우리는 저기 일부 상환을 한다고 볼게요. 일부 상환. 자, 예를 들어서 60%. 자, 60%를 갚는데, 자, 예를 들어서 53만 원이 숫자 쉽게 2만 원이 들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60%라는 건 액면가 60%를 갚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발행한 걸 60% 갚는데 52만 원 들었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사채 장부 금액이 얼마였죠? 90만 원이었죠? 근데 90만 원 60%래. 그럼 54만 원 갚는 거죠. 근데 52만 원 들었대. 그럼 2만 원 이익이겠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원리는 단순하죠.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결과는 항상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장부에 썼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아직 내가 장부를 정확하게 못 쓰거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우리 상환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줄인다 했죠. 근데 둘 다 60%니까 둘 다 60%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만 60% 줄이면 안 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감도 60%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60% 액면가를 갚으면 관계 계정도 똑같이 할인이든 할증이든 액면가 상환 비율만큼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 54만 원 갚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사채. 그럼 차변의 사채 60만 원이고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6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야 차변에 오는 금액이 순액으로 54만 원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갚기 위해서 보통 예금에서 52만 원을 지급하면 차이 나는 2만 원만큼이 사채 상환 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사채의 우리 조기 상환이에요. 만기 상환은 상관없죠. 만기 상환 때는 차감 계정이나 가상 계정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잖아. 그래서 액면 금액 주고 갚아버리면 끝인데, 그런데 이제 일부 상환일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채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우리 교재 81페이지 펴시고, 자 이번에 자본인데 시간이 48분이네. 자 그냥 우리 쉬었다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자본 저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